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험소송TV의 김지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파산 신청까지 이르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보험금이라는 거 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법정 상속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례는요,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피해자는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 측의 보험사가 피해자 측 유가족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가입되어 있는 대인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테니까 보상금을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때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망인이 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았느냐 적었느냐를 확인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께 빚이 많다라고 한다면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대인보상으로 처리를 받는 순간 이건 단순 상속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요, 모든 빚까지 다 넘겨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은 막대한 빚 때문에 파산 신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한정승인 신청하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망인의 적극재산하고 소극재산 중에 적극재산이 더 많으면 그때 남는 게 있을 때 받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한정승인 신청이거든요. 가만히 놔두게 되면 단순 상속이 되니까 단순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보험금을 그냥 받으셔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암 진단금이라는 것은 망인께서 살아계실 때 청구를 하지 않고 돌아가신 다음에 암 진단금과 사망보험금을 같이 청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험사는 그냥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줍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할 때요, 별도의 세팅을 하지 않으면 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사망 외에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팅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우리가 암 진단금을 청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단금은 원래는 계약자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현재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을 나중에 받는 거니까 바로 이건 상속재산을 받는 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단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망인의 빚까지도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망인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요, 끔찍한 범죄에 연루돼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유족 구조금 같은 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 유족 구조금을 수령해도 바로 단순 승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고 해서 유족 구조금을 받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것도 단순 상속이 돼버리니까 막대한 빚도 그대로 물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형사위로금은 어떨까요? 형사위로금에 대해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이 형사위로금이라는 것도 그 성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영미법의 토트로를 좀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요, 가족이 가까이서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 자체를 보상할 수도 있지만요, 망인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조로 그 유가족에게 일종의 보상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논리 구성을 하고 어떤 항목으로 지급하는가에 따라서 이 형사 합의금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가이드를 듣고 이 돈을 그냥 수령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요,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우리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였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가족들은 어떤 처리를 해야 될까요? 빚이 많은 상태라고 한다면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받으십시오. 자동차 상해 담보로 담보 처리를 받는 거에 대해서요, 이게 과연 상속재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속재산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억울하게 망인이 돌아가셨지만 이때 대인배상 처리를 받으시면 안 되고 망인께서 가입하셨던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동차 상해 처리를 먼저 받으신 다음에 보험사로 하여금 구상 관련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때도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처리할 때도 내가 가진 손해배상 채권 자체를 처분하도록 하는 보험사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 처리를 해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건 보험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요, 가족이 사망하셔가지고 내가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단순히 청구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진단금 같은 것은 절대 수령하지 마시고 또 해지환급금 같은 것도 함부로 수령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수령하시기 전에 검토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고유재산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 세팅되어 있어가지고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서 내가 그걸 수령하면 상속재산을 받는 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보상 처리를 쉽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범죄 피해로 돌아가셨을 때 유족 구조금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상황에 따라서 받아도 되는 돈과 받으면 안 되는 돈이 존재하니까요, 보험금이 탐이 난다고 해서 섣부르게 빨리 청구해서 받으시는 누를 범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험 전문 변호사 보험소송TV의 김지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